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 시간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.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2월달, 2월달에, 자, 이거 작년 2월인가요? 예, 작년 3월이네요. 딱 1년 됐습니다.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, 어,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, 이 질문들을 계속 주셨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이 상당히 늦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과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이라든지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, 예,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작년 딱 1년 됐어요. 1년 만에, 예, 다시 보는 것인데요. 자, 이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. 잠깐만, 예, 보겠습니다. 지적 위치에서는 저점을 찍었다. 자, 기업에 대해서,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이 저점 자리, 지금 보면은, 예,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지금 위치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, 네,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,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. 어,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, 예전에 좀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게 옳다, 뭐가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,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,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그때 조금, 예, 높은 자리였는데, 이제 음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, 저점을 찍고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. 지금 이 다음에 조금 뒤쪽에 지금 시간을 좀 뺏기니까 제가 이제 끊었는데, 이 조금 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.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 매수도, 예, 할 수 있는 위치이다. 예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이 가격에 대한 가치도 있어요. 예, 그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지만 가치 투자도 가격이 이왕이면 더 낮은 가격에서, 정말로 이 기업에 비해서 이 가격, 가치라는 걸 꼭 이 기업에 대한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낮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사면, 그리고 더 수익을 많이 내면, 예, 되는 거 아닙니까? 주식이라는 것이 남보다 싸게 사서, 예, 비싸게 파는, 그쵸? 네, 그것만 잘 하시면 전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어, 자,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였어. 이때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영상을 만든, 예, 날짜가, 여기입니다. 이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, 음봉 한 번도 나오지 않고, 자, 양봉만 계속 나오면서도, 네,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지금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권리락이 8%큰 변동은 있는 거 아닙니다. 네, 그냥 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점과 고점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잘못됐다든지, 그렇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샀는데, 어디까지 빠질까? 말 그대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,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잘못됐다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이제 기준을 차트를 잡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,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,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, 홀딩해야 될지, 손절해야 될지, 그것을 알 수가 없다. 참 어렵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가치 투자가 아니라, 야, 이거 뭐 두산중공업이 이게 반등이 나오겠어?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, 예, 상당히 꽤 계셨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? 주식은 그냥 주식으로 봐라. 주식은 주식으로 좀 보셔야지만, 아,
어느 정도 기업과 물론 기업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있고 다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주식으로 분석을 하고 주식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.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절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. 왜? 여기 이 밑에는 다 저렴하다라는 거죠. 이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? 여기가 다 매물이 되겠죠. 저항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좀 쉬어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분명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.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 차트입니다. 2020년, 21년 작년과 올해가 기준이 될 수 있다. 어떤 기준?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? 계속 횡보 또는 하락을 하느냐? 이 기준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상승하느냐, 횡보하느냐, 하락을 하느냐 그런 기준. 그건 뭐 누가 모르겠느냐.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, 횡보, 하락 뭐 당연히 셋 중에 하나 아니냐. 근데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그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? 잡혔을 때 이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큰 높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자, 상승한다가 아닙니다. 이거를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. 올라가는 것을 보고선 누가 얘기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기를 올라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높은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뭐 어찌됐든 그거는 뭐 어떤 분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앞에에 대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는 그래도 찍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 없다. 왜? 올라가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. 뺄 때도 무섭게 빠집니다. 빠질 때도 2,000원인데 뭘 무섭게 빠지느냐. 지금부터 2,000원이면 꽤 빠지는 겁니다. 그리고 1,000원대를 안 찍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? 알 수 없습니다. 아무리 두산중공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예전에 두산중공업입니다. 이거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이 기업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. 이 시총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1,000원대는 말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최고점이 15만 원이었어요. 15만 원이 얼마?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자 5,000원 또는 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이거라 그러겠죠. 도라이죠. 그쵸?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여기 빠진다라고 해서 말이 안 된다? 그건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거래량 이거 무섭습니다. 이 거래량이. 그래서 올리는 것도 무섭지만 빼는 것도 무섭다. 그래서 이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돼요. 상승과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 거래량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.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할 때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다. 뭐 엄청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나올 수 있다. 하락이 또 깊게 파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그냥 미리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것을
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자 다시 한번 볼게요. 일단은 고점을 찍었어요. 단기 고점.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찍은 상태죠. 그러면 월봉상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. 뭐 이런 상승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나서 분석 의미 없다. 그런 그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조금 조금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 월봉과 일봉상에 보면 여기에서 빠지면 위험하겠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한 뭐 이렇게 감각적인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빠지면 위험하겠다, 그쵸? 지금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정확하게 찍혔죠. 근데 더 중요한 자리가 밑에 있어요. 이 자리예요. 지금 대략 9,000원입니다. 지금 이 9,000원대가 깨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셨을 때 지금은 분명히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 올려줘야 되고 추가하게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. 물론 밑에서 올라올 수 있겠죠.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나보고 나서의 대응입니다. 그건 의미가 없어요. 이렇게 빠져서 못 올라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어느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손절해야 되겠다. 아니면 뭐 줄여야 되겠다.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? 자,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